자, 간단하게 먼저 한 장 요약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잘 안 돼요. 금일 발표는 우리 군의 전술용 AI 스마트 전장 단말기입니다. 네, 이 내용이 군의 국방에 관련된 거지만 관련 기술은 또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 수요자 니즈 측면에서 군은 현재 그 NCW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전장에서 투영시켜서 첨단 전쟁을 하기 위한 이런 NCW 구축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전술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첨단 군을 추구하기 많은 예산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활용한 미래전 전략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AI 기술, 즉 이런 퀄리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에 따라서 각종 단말기 수량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퀀티티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대급 이하 전술제대에는 이 AI 전장 단말기가 대량 보급이 이제 급히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에 대한 우리 시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현행 전투원과 또 차량, 장비, 지휘소에 전부 다 이 전장 단말기가 보급이 돼야 되고 그 수량은 약 100만 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에 따른 시장 약 2조 원 정도대의 시장 형성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기술과 우리 시장을 다 선점에 들어감으로써 블루오션 마케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장비, 그에 따른 배터리 같은 소모품, 또 유지보수, 또 플랫폼 라이센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개발을 통해서 파생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에 사용하는 데이터 프로텍팅 기술이 나오게 되고요. 또한 근거리 결제용, 초음파를 이용한 근거리 결제 통신 기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와 무전기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기술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안 배경 기획 요인부터 투자 제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 및 기획 요인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69년도부터 돌아갑니다. 69년도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PRC-77이라고 하는 무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끔씩 월남전 영화에 보면 나오는 무전기가 이 무전기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르고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미국의 싱가스 무전기를 벤치마킹해서 PRC-99K라는 명품 무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이 노력을 해서 그로부터 다시 30년이 흐른 다음에 TMMR이라고 하는 무전기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JTRS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가격이 약 10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AI와 미래전을 위해서는 보다 작고 가볍고 저렴한 그러한 무전기가 이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현재 우리 미군과 한국군이, 우리 군과 미군이 얼마만큼의 장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한국 우리 대대 지휘망이고 오른쪽이 미국 대대 지휘망입니다. 그래서 퀀티티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대를 중심으로, 우리는 참 대대가 중요합니다. 대대를 중심으로 이 상급 부대에는 다양한 통신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국방 인트라넷, 위성통신 많은 게 있는데 대대에는 유일하게 FM 전투 무선망, 이 무전기망입니다. 이거 하나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투 무선망의 장비가 현재 부족한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대급 전술제대에는 이 전장용 통신 단말기 수량 확보가 가장 중요한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군과 우리 한국군의
장비 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인원별로, 전투원 인원별로 차량 장비, 로봇화되는 로봇별로도 전부 다 이런 단말기들을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즉 커넥티비티, SKS의 초연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들이 모이면 네트워크가, 그물처럼 네트워크가 되고 그것이 돼야만이 비로소 인공지능이 됐던 컨텐츠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NCW를 최종 목표로 했을 때 우리 현재 단말기를 보급을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양하게 이렇게 퀄리티 중심으로 장비들을 많이 막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장비들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더해서 통합화된 단말기, 스마트 전장 단말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이제 현재는 이러이러한 보시는 바와 같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엣지 컴퓨팅을 활용한 전술 AI를 구현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가 필요한데 그 단말기는 첫 번째 스마트 해야 되고 두 번째 포터블 해야 되고 등에 짊어질 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포더블 즉 가성비가 좋아 싸게 만들어서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군에서의 5가지 핵심 융합 요소가 있습니다. 맨 앞에가 군용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빼고 민간 주파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왼쪽부터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왔던 무전기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무전기. 3세대에 와서는 GPS를 받아서 위치를 알려주고 또 네트워크가 연결하는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다음이 이제 넥스트 타입으로 즉 스마트하고 포터블하고 어포더블한 AI 전장 단말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러한 이제 기능들에 대한 컨셉 다이어그램이고요. 이런 블록도를 가지고 주파수는 군용 주파수를 일단 사용을 해서 먼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용 주파수는 30부터 88메가, 우리 FM 라디오 89.1 바로 밑단까지입니다. 거기가 군용 주파수. 네네. 아까 말씀한 대로 말보다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면 네네. 주파수 용량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네. 그런데 좀저 주파수 사용 측면에서 저주파수가 아니고 문제가 이제 습기나 이런 데들한테 저주파가 있지 않고 수시 되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멀티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들어가려면 저주파 가지고 전달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파수 대역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대역폭의 이제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한 건 2가지입니다. 대역폭을 넓게 가져가든지 변조도를 높이든지. 그래서 이걸 방법은 대역폭을 가변으로 가져갑니다. 30부터 지금 88메가면 약 58메가 정도의 대역폭이 있는데요. 50 대역폭에서 음성 쪽을 좀 작게 가져가고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큰 것들은 이쪽 부분에서 넓게 대역폭을 가변해서 가져가게 되고요.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파수 자원이라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 대역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기 설명을 먼저 좀 하시죠. 장비가 이제 구성이 되면 이렇게 다양한 웨어러블 센서들과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뭐 요 4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사를 보면은 군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4개의 킬링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GPS 위치를 추적하는 트래커 기능,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이고요. 그래서 전술용 카톡, 우리 카톡 쓰는 것처럼 전술톡, 텍톡이 있어야 되고요. 단품 명령 전문 처리기. 이
네 가지만 있으면 군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대부분 소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만약 응용을 하는 이제 응용 쪽으로 좀 더 보게 되면은 만들어지게 되면 다행히 여기 레저 스포츠용 뭐 라이딩을 한다거나 레저 스포츠용을 쓸 수가 있고요. 불은 당연히 필요하고 재해재난 현장, 그다음에 IoT 이런 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스카다나 스마트에는 원격 검침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고도화 전략입니다. 현재는 이제 단말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단말기 완성이 되면 그래서 마이크, 스피커, 모니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빼고 나면 이렇게 모뎀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모뎀하고 단말기 거의 비슷합니다. 모뎀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원격 검침, 스카다니, TNTC, 텔리컨트롤,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까지 다양한 용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가 현재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들은 전화기망입니다. 기지국이 있고 기지국 단말기는 무선 구간이고 기지국을 뒤쪽에는 백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전화기망이고 무전기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전기망은 핵심이 노 백본입니다. 백본이 없이 단말기끼리만 서로 통신을 하는 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백본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IoT에서 센서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은 백본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용도는 전부 무전기망을 쓰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접근해보면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3에 가서는 스핀오프 스테이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뭐 워터마크라든가 암호 데이터라든가 또는 암호 결제, 암호 화폐에 들어가는 프로텍팅 기술이라든가 근거리 결제용,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거리 결제를 한다. 포스 단말기에 놓고 이 초음파로 갖다 결제하는 그런 것들도 개발해내게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본 사업은 이제 제안하기를 사업 추진단이 결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혼자 회사 하나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보면 해야 되는 개발 업무가 가장 큰 업무가 하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전술이나 이런 더큐멘트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되고 광고 홍보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R&D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력화를 2조 시장에 대한 전력화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세미나 토론회 등등 각 기능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현재 국방정보통신협회가 참여하고 우리 교육사령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있고 완료가 되면은 바로 시범 사업하고 그다음에 획득사 전력화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 저희 회사고요. 또 대표사나 우리 투자사 같이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기를 좀 희망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뭐 제품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설명드린 이제 이 AI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대대 지휘소입니다. 지휘소에는 이제 통신 장비가 들어가고요. AI 엔진, 그다음에 엣지 서버, 그다음에 MMI가 맨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사람과 기계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를 중심으로 요 위에 있는 상급 부대에는 이 군 IP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ATIX 같은 운용 체계, 그다음에 정찰 자산들, 또 한미 연합 자산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대대 지휘소에 있는 서버하고 이제 이렇게 컴퓨팅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AI 엔진이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쪽으로 통해서 우리 병사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 전장에서는 각종 이제 상황들을 이 거꾸로 이 통신을 해서 이로 보내주면 엔진이 그 AI가 그것을 분석해서 의견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옆에 다 그림에 이렇게 하나씩 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전장 단말기가 들어가야 되고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통신을 해줘야 됩니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가상, 그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 이러한 전투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대에서 이런 전투원들 간의 이 통신 경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라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또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키는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개발 인력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냐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 앞에 여기 제가 이제 PM 역할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계신 분이 우리 유승문 박사님이신데 대단한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십니다. CDMA의 근본을 가지고 계시고 ADD에서 옛날 무전기, 우리 국방 무전기를 개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요 이민철 씨는 우리 국가 통합망 테트라 단말기를 저랑 같이 개발하고 국제연자에서 같이 연구했던 분이고, 이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딥러닝 쪽의 전문가입니다. 또 이정순 씨는 우리 맥슨 출신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이게 되면 양산하려면 QA, QC, 또 제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맡아주실 거고, 군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문단은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참우상 박사님이 군에서 애독 무전기가 통통 튀겨서 통신할 수 있는 커널 부분을 작성을 하고 계시고, 우리 승철민 선생님과 하드웨어 설계를 맡은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에 궁금하실 거라서 간단하게 이런 뭐 프로토콜과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작동을 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특허는 이제 요건 제가 발명했던 특허고, 요건 유 박사님 거였고요. PCT 출원까지 했었습니다. 기존 1, 2, 3세대 무전기를 만들면서 축적한 기술입니다. 투자 제한입니다. 총 금액은 약 250억 정도로 제가 추산을 했는데, 이 금액에서 사실 생산비 이 파트는 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생산은 뒤에 일이기 때문에, 즉 영업이 돼서 매출이 일어날 시기이기 때문에 생략을 안 보셔도 되고요. 크게 보면 이제 개발비 파트에서 보면 AI 쪽 30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서 가장 큰 포션은 이 칩셋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칩셋을 만들어야지 경량화시킬 수 있고 또 단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만든 독자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칩셋 만드는 기술하고 그다음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넉넉하게 제가 좀 잡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이름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이제 오늘 수혜사를 좀 더 분리해서 보신 거 말씀드린 거고, 개발 기간은 지금 N+24개월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24개월도. 일반 군용 무전기 같은 경우 한 뭐 10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만큼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아마 거의 워킹 샘플이나 FTMS 정도는 제품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필드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하고 인증받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또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겁니다. 다음 이제 매출 계획입니다. 2024년 완료돼서 이제 5년간 향후 5개년 매출 계획인데 5천억 정도로 이제 국방만 일단 중심을 잡았습니다. 5천억 정도 잡았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매출은 일단 5천 정도 가능하고요. 지금 1인당 1무전기가 들어가면 요 밑에 보시면 시장에 대한 분석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개인용 병사가 가져가는 개수가 약 한 50만 대 정도, 10개 군단 정도가 개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하고 인원, 장비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차량용은 그 정도 되고요. 요 금액으로 보면은 휴대용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차량용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충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 시장 정도로 국내 국방만 2조 원 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자, 이동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 멘토 심사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트워크로 지금 개발하고 계시는 거죠? 올 IP 네트워크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IP 프로토콜 전체를. 예. 그 앞에 그러면 보코더 쓰는 부분은 FM을 그대로 쓰는 건가요? 예, 보코더는 뭐 AMB 플러스 2C나 이런 이제 압축 알고리즘을 쓸 거고요. 보코더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은 이게 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IP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아래쪽은 IP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네, 어차피 그 FM 주파수도 예를 들어서 이제 노르딕 NMT 같은 이동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파수를 갖다가
마이크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 추세가 오라이피 네트워크 모두 다 IP 그냥 다 VoIP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같고, 두 번째 그 블록체인을 갖다 쓰신다고 했는데, 사실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사전적으로 그 단말기와 단말기가 서로 교신할 수 있는 단말기끼리 DID를 갖다가 서로 각선 운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미리 등록되어 있고, 그거는 사실 그 등록하에서 되어 있는 거지 블록체인을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저거 하고, 또 하나는 그 애동 네트워크를 갖다 쓰고 난 다음에 센터랑 이렇게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대대급에서는 기지국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그 통신망을 운영하는 것들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된 거거든요. 외부랑 내부랑.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오라이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할 때는. 예, 저 교수님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드리면요. ORIP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왜 ORIP로 못 가는 이유가 이 대대 전술 네트워크, 그러니까 대대 전술망은 30부터 88메가 군용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밴드위스가 작습니다. 작고 통화 채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IP 프로토콜을 올리는 순간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고 굳이 IP 네트워크를 안 해도 충분히 여기서 이 만의 프로토콜을 올려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 대대통신망의 많은 이런 컨텐츠들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RIP를 가기에는 좀 무겁다. 그리고 ORIP로 가서 실패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주파수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사실 상대방에서 이걸 갖다가 주파수에 대해서 방해를 갖다 주면은 사실 애널로그 주파수는 다 죽거든요. 그런 문제가 이슈가 그래서 걸렸잖아요. RF를 좀 설계할 적에는 호핑합니다. 대전자전 때문에 주파수가 초당 100회를 막 움직이는, 그래서 RF 호핑하는 거를 적용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주영석 총장님 질문 있겠습니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디테일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우선 궁금한 게 이 투자 유치를 RNS ENC로 받으시려는 겁니까? 아까 어떤 얘기로는 무슨 별도의 일종의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투자입니다. 후자예요? 예, 그 이유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 회사 받기도 어렵고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SPC 형태로. 네. 근데 SPC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신뢰성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뭘 믿고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IP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IP인데 이 회사의 가치를 뭘로 평가할 거냐, IP를 전부 다 일이 이전하실 건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그런 조건이 이제 그거가 가장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조건을 다 이전시키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 세상적인 특허를 한다 그러면 특별 전용식 시설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이 사업 추진을 넘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장 개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하실 때 사업 추진단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SPC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컴퍼니에 대해서 하려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SPC가 그럼 어떤 에셋을 갖는지, 예. 그러니까 아까 주로 IP죠. 예. IP 어떤 에셋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아까 그냥 발만 디딘다 그러면 발 빼면 그만 아니에요. 투자는 뭘 갖고 하니까 이 회사의 입적인 자산이 뭐고 이런 그 지적자산권이나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을 하셔야 예. 투자 유치를 받지. 투자자가 이거 투자할 때는 이 프로젝트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면 그러면 이 SPC는 공중분해라는 게 아니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이오라든가 이런데 계속 그 가치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스트리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IP 스트림이 쫙 있어가지고 하나 실패해도 다음이 들어오고 하니까 언젠간 성공할 거다 이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 주셔야 예. 그래야 이 투자자들한테 안심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차피 이게 지금 고객은 한국은 정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B2G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예산 계획이 있어야잖아요. 예. 예. 그거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교육사령부 쪽에서 요걸 통해서 이제 신속 획득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에 전혀 참여하겠다고 좀 네, 의사를 그것도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제가 인베스터 입장이라면 네. 그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보완을 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 시장만 먹고 하겠다. 이거는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또 하다가 또 예산 안 할 수도 있고. 예. 일단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한국 시장이 50억이면 예. 글로벌 시장은 50도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보완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마이너한 얘기인데 이게 개발비가 지금 이거 하려면 제가 보기에 정부 과제로 할 수 있다면 예. 정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정부 R&D 사업을 신청해도 좋은데 예. 그게 하나의 이제 있냐는 어떻게 보세요? 아, 그 가능성이 이제 중요한데. 예. 뭐 정부 R&D도 검토를 좀 하긴 하는데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예. 예, 이거 지금 급하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네. 많이 트라이를 해봤는데 네네. 어떤 그런 시간적인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분위기가 ROC의 벽 때문에 네네. 그거를 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래서 결국 또 하나 마지막 질문은 이게 지금 POC가 중요하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성능을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뭐 완제품 만들어서 양산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니까. 근데 아까 얘기대로 뭐 이런 칩셋 같은 건 뭐로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라면. 아까 얘기했던 FPGA 같은 거 그냥 써서 그냥 구현하시면 사이즈는 지금 요만 작지 않고 커도 되고. 나중에 이제 뭐 ASIC으로 바꾸든지 뭐 전용 칩셋을 만들겠다 하면 그때는 돈이 많이 태워서 이제 그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칩 개발비는 대폭 줄여서 그래갖고 하면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좀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원가 줄여야 되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한 기업이 좀 30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형진 회장님. 예. 전에 한번 와서 저기 한번 말씀 있으셨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때보다는 훨씬 이해도가 좀 좋네요. 예. 저 국방 BTL 사업을 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기가 현대화된다 그런 얘기죠. 예. 나중에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 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주시면 전부 좀 모아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새 뭐 노컬 5G나 이런 거 항만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이제 그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규제 샌드박스에서 같이 해도 되거든요.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해도 되고 이제 그런데 일단은 저것에 대해서 우리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아는 것이 기술적인 건 한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 사회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한번 해보시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종텔레콤에서 한번 콜 하셔가지고